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1일 오전 7시 33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이 많았던 너무나 허점이 많고 이미 표절 논문 등등 여러 가지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조국 씨를 법과 원칙을 소신으로 하는 한국의 대표 법학자다 라면서 국민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민정수석이라는 가장 중요한 참모로서 서먹더니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설에는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국 씨 또한 자기 뒤에 바로 대통령의 절대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듯이 절대로 공직자가 입에 담아야 하지 않을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동료 교수의 노작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는 말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일주일 동안의 집중 보도로 아주 더 나올 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나와 있는 것만을 해도 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는 막 끝났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장관으로 임명할 수야 있겠죠. 할 수야 있겠지만 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가장 힘이 셉니다. 여론이 권력을 만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2년 동안 부리면서 뭘 했느냐? 적폐청산한 거 아닙니까? 이른바 적폐청산. 그럼 그 적폐청산이 뭐 어떤 결과였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법 집행은 어떤 결과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적폐청산 대상자로 지목이 되어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을 골라내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잔혹한 법 집행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인사검증을 맡았는데 자신에 대한 기준을 그냥 적용했다면 어떤 사람을 추천했겠느냐. 어떤 사람을 검증했겠느냐. 문재인 인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사인데 그게 바로 조국 씨에 의해서 견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김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헌법 제69조 취임 선서를 할 때 국가의 보위와 헌법 준수 그리고 성실한 업무 집행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그거 지켜졌습니까? 그러니까 2년 전이 되겠군요. 2017년 5월 10일 취임 연설을 우리 기억을 합니다. 취임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아마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이 되었습니까?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또 좋은 말들은 뭐 골라서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조국 수석은 과정에서 불공정성, 결과에서는 부정의, 기회에서는 불평등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한국 대표 법학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법과 원칙의 사나이라고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탈법과 변칙의 달인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탈법했느냐, 무엇을 불법했느냐고 저한테 물으면은 최근에 거론되는 거, 이런 거 말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노태우 정권을 폭력으로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 국가 만들겠다고 한 산호맹 사건 연루자, 구속되어서 실형 선고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법과 원칙의 한국 대표 법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석사, 박사 논문은 상당 부분이 표절되었습니다. 석사 논문은 서울대학교에서도 표절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표절학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 법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개혁적이라고 자처하면서 2년 동안 이 나라를 끌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취임 연설문에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거기 있으니까 편하죠. 비서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편하죠. 산사처럼 외부에서 접근이 잘 안 되고 하니까 편할 겁니다. 아부하는 사람,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면은 세상과 멀어집니다. 광화문과 멀어집니다. 왜 안 나옵니까?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몇 분 합니까?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가끔은 아니라.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끝판왕 아닙니까?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했습니까?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했습니까? 사법부와 검찰을 지금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사람이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견제장치를 만들기는 게 아니라 권력 집중화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임무를 조국 씨한테 맡긴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국민들이 압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데 자주 국방력을 어떻게 강화합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고 누가 적이라는 것을 특정을 해야 자주 국방력의 목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디로 총구를 돌려야 할지 모르는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최근에 며칠 전에 여당 당직자 2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스테이크 등 점심을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야당 당직자 초청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런데 보수와 진보의 갈등 끝내야 한다니까 참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이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문재인이 오늘과 미래의 문재인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